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고민이에요. 바로 어린아이들과 고속버스로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카시트 착용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현재 예고했던 2개월의 계도 기간은 끝난 상황이에요. 단속은 유예 중인 애매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명절에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카시트 들고 고속버스 타야 하냐 라면서 발만 동동 구르다 보니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착용 의무 대상 자녀가 셋이라는 한 어머니는 김병익 박사님이랑 똑같네요. 뚜벅이라 차가 없어서 평소엔 카시트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버스 타고 가는 이번 고향길이 큰 문제다. 카시트를 내가 그럼 3개를 사야 하는 거냐? 그럴 거면 차를 사겠다. 이러면서 막막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글에서는 하나같이 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특히 카시트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울 뿐더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가장 걱정이라는 겁니다. 보다 못한 한 맘카페 회원은 버스 터미널에서 카시트를 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설 연휴에 이제 고향을 찾아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이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게 법제화, 의무화가 된 게 지난 9월이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법제화가 됐는데 워낙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버스비보다 더 비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중교통을 타려면 짐이 굉장히 많아요. 애도 일단 안아야 되죠. 거기다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 젖병 들어가야 되죠. 기저귀 들어가야 되죠. 물병 들어가야 되죠. 간식 들어가야 되죠. 장난감 가야죠. 네, 가져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에 카시트까지 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택시를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말이 안 돼요,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걸어봤다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오히려 아기 엄마들이 그러면 좀 대여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단속을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그나마 애가 한 명이라 그냥 아빠가 카시트 등에 매면 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김병익 박사 얘기 들어봅니다. 애가 셋인데 당장 애 셋 손 잡고 둘 안고 카시트 3개를 들 수도 없어. 사람 써야 돼. 아니 카시트를 들고 간다고 쳐요. 버스에 카시트가 장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ISO픽스에 꼽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옛날 오래된 차들은 그런 게 또 있지도 않아요. 버스에 카시트를 막 들고 가고선 장착은 가능한 건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버스를 예매하고 있는 부모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카시트가 있는 좌석으로 주세요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닌가요? 예. 그 정도까지 돼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법이 시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비단 버스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셋이니까 대구 병원을 가려고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부릅니다. 콜택시를 불러서 오면은 아이 셋 손을 잡고 하면 일단은 기사분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카시트를 들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어거지를 껴서 앉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은 영유아 콜택시는 왜 없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유아 전문 콜택시가 오게 됐을 경우는 카시트가 다 장착이 된 채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이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시행이 다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법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법과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거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현장에 나가보고 법을 만든 건지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울분을 토했는데 이게 정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법을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켜 놓고 단속은 안 하고 있는. 그럴 건 뭐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책상 법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단속 안 할 거면서 법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혹시 이런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 국회의원들 뭐 했냐 이런 욕 먹기 싫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그 단속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저 고속버스 타면요. 옛날에는 승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버스 운전기사분이 버스 끝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서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 다 매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운전 시작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카시트가 없어가지고 앞면 아이들이 있거나 하면 곤란해지면 내리라고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결국에 법 이렇게 만들어서 탄 승객이나 운전기사나 곤란해지고 법 만든 사람은 나 법 다 만들었으니까 나 몰라라는 상황만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이게 참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예. 국회의원 그 회관에 가면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밑에 목욕탕이 있어요. 예, 목욕탕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푸시를 하면 일정 정도. 한 30초 정도만 물이 나오고 안 어, 나오는. 예. 본인이 통과시켜 놓고 왜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본인이 물이 왜 통과시켜 놓고 끊어지냐고. 항의하는. 예. 그게 이제 현재 우리 예. 국회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현재 뭐 맘카페에서 카페트 의무화 폐지 서명도 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에 특히 외국은 사실 이런 사례가 없다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차에서 매는 걸 의무화하고 지금 보급률도 3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예. 한 발 다시 돌아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그 댓글, 엄마 댓글이 카시트가 요즘 비싸요. 50만 원, 40만 원, 80만 원, 뭐 독일 명품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지원금이라도 주고 이런 법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그런 말이 신문을 울렸습니다.